말씀해 보시죠.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 만일에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들고 나와서 그것이 진실로 관철된다면 아마 대학생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더 못 가지게 되고 더 양극화가 되고 드디어 국가는 망하는 길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웨덴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었다고요. 어느 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를 통해서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었었죠. 그리스가 그렇고 포르투갈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최근에 등록금 2배 올렸죠.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독일의 등록금 어떤 대학 시스템 다 바꾸는 거 아시죠? 스웨덴의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스웨덴 국가 국민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9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작은 아주 자그마한 나라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던 나라고 철강성, 목재 늘린 게 자원인 나라입니다. 볼보, 최근에 스웨덴 볼보, 스웨덴 최대의 자동차죠. 작년에 드디어는 견디지 못해서 중국에 팔았습니다. 자, 잘 나가고 있나요? 어떤 복지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만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차별 공짜죠. 집도 공짜로 주시죠, 앞으로. 주택도 공짜로 주시죠. 지급도 공짜로 주고 월급도 공짜로 주시죠. 아니면 아예 아내나 남편도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게 어떨까요? 공짜, 무상의료, 무상복지 많이 듣던 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병원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보편적 복지가 달성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마치 지금은 의료가 전혀 안 돼 있고 새롭게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 같이 주장하시면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건강보험 작년에 1조 3천억 원 적자 난 거 아시죠? 아시면서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공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공짜는 다 거짓말에 기초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한나라당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최근에 복지 논쟁은 한나라당이 시작했죠. 박근혜 대표까지 복지론을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급해졌습니다. 오케이.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저지르고 보자. 다 공짜로 해준다고 약속하자. 무상의료, 무상교육 좋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북한이죠. 인정하시죠?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인 거 인정하실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복지제도 가지고 성장을 이뤄낸 나라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죠. 인생은 고단한 것을 인정을 하는 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경제를 살려야지 고단한 인생에 뭔가 천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정치적 뇌물이거나 사회적인 뇌물이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초기에 우리나라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에 선거할 때마다 고무신 나눠줬죠. 그 당시 국민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고무신 한쪽에도 표를 찍어줬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이제 공짜로 다 해주겠다 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두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왔어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와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초록의 동색이요 5500보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 전혀 보고 싶지 않아요. 한나라당도 친서민이다 뭐다 해서 지금 엄청난 정치적 뇌물을 먹이고 있지 않아요? 햇살론 같은 것이 마치 저소득층을 덮는 것 같지만 저건 미국 서프라임 올라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3년 후, 4년 후에 너희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든 말든 일단 인기 영합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한나라당보다 우리가 낫다든지 민주당보다 우리가 낫다든지 하고 싸우면 정말 웃기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스웨덴 복지 모델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스웨덴 복지 모델은 20년 전입니다. 최근에 스웨덴 감세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개인소득세 72%에서 50%까지 다 내렸고요. 법인소득세 50%에서 30%까지 내린 거 다 아시죠? 청년 실업률 25%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청년 실업률이 3배 이상 된다는 건 왜 얘기 안 하시죠? 그 나라가 마치 복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학교 졸업해봤자 청년 실업률 취직이 안 돼요. 스웨덴 대학교 51개, 50몇 개 있는데요. 실업자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졸업하면 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건 같이 얘기 안 하시죠? 스웨덴 복지 모델 거기에 천국이 있나요? 천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복지 모델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노무현 당시보다 22%나 늘었습니다.
노무현 당시에는 국가부채가 연율 7.3% 속도로 늘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부채가 10% 이상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전혀 잘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로 가면요. 여기 지금 방청객에 앉아있는 분들 대개 20대가 많으시죠. 20대는요. 나중에 일자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복지 퍼보면 전부 뭡니까? 그 결국에는 채무라 할 거 아니에요? 국가 빚질 거 아닙니까? 이 국가분 누가 갚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갚아야죠. 도대체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조금 일반 보통 국민들에게 마치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중에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빚 갚습니까? 지금 국가부채도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나중에 국가부채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또는 한나라당이 국가빚이 지금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왜? 민주당이 그거 치고 나올까봐 한나라당 할 만큼 갔어요. 그 민주당은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지금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복지만 하더라도 2050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20대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대가 되어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생활을 하던 시점에는 조세부담률이 50%나 돼요. 지금 조세부담률이 20%입니다. 조세부담률 50% 돼요. 일자리 없습니다. 예, 아니죠.